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에서 가장 소중한 여과 장치가 아무런 구조 신호도 보내지 못한 채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학은 냉혹한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60세의 문턱을 넘으면 생명의 성적표라고 불리는 사구체 여과율, GFR 수치가 젊을 때보다 30%에서 50%까지 급격히 감소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장은 마치 번화한 서울에서 반세기 넘게 단 한 번도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돌아온 정수기와 같습니다. 그 여과막은 이제 너무 얇고 약해져서 우리가 몸에 들여보내는 것들을 제대로 처리할 힘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장내과에서 2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와 함께해온 김서윤 의사입니다. 저는 지금도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상훈 씨의 멍해진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고 눈가를 붉히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평생 채식을 하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제 신장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겁니까? 이 질문은 제가 진료실에서 거의 매일 듣는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박상훈 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들로 약해진 신장의 여과 장치를 자신도 모르게 괴롭혀 왔다는 점입니다. 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만성 신부전 환자의 60% 이상이 매일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던 채소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장 기능을 조용히 빼앗고 있는 4가지 채소의 진실을 하나씩 살펴보고 몸속 손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4가지 놀라운 식품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편안해야 할 노년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나눌 내용은 그동안의 식습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필수 영양소라고 칭찬받아온 성분들 중 일부가 이미 지쳐있는 신장의 여과막에게는 조용히 공격하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보셨듯이 신장의 여과 장치가 젊은 시절처럼 깨끗하지 않게 되면 건강하게 먹는다는 개념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채소가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라는 말을 들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년 넘게 사용된 여과 기계에게는 그 영양소들이 오히려 무서운 배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 칼륨, 옥살산, 인 같은 물질은 혈압을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지면 이 물질들은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기 시작하며 큰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도한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조용한 독처럼 쌓여 심장과 혈관계의 압력을 높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옥살산입니다. 이 물질이 몸속 칼슘과 결합하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결정이 신장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장 결석입니다. 그리고 인이라는 조용한 적은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혈관벽에 달라붙어 원래 유연했던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듭니다. 저는 부산 바닷가에 사는 72세 김정희 씨의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녀는 건강을 매우 신경 쓰는 분이었고 매일 아침 직접 진한 채소 주스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액체 황금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신장에서 느끼던 심한 통증은 바로 그 식습관에서 생긴 옥살산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한 노력이 오히려 몸의 여과 장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정희 씨의 오해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모습입니다. 채소의 자랑이었던 영양소들이 이제는 동시에 공격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칼륨은 독성을 만들고 옥살산은 결석을 만들며 이는 혈관을 딱딱하게 합니다. 바로 이런 친구이면서 동시에 적이 되는 변화 때문에 어떤 채소에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식탁에서의 중요한 생존 기술이 됩니다.
어떤 채소가 칼륨과 옥살산이라는 폭탄을 품고 있는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조금 섬뜩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 냉장고 안에는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어온 푸른 잎과 붉은색을 가진 음식들 속에 숨어 있는 조용한 살인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장내과 의사 김서윤으로서 저는 60세 이후 이미 약해진 신장이 잘못된 건강한 식사 때문에 더 빠르게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이 사실은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모르고 계속 먹는다면 그 대가는 결국 긴 투석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시금치를 보겠습니다. 한국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반찬이지요. 많은 분들이 혈액에 좋고 뼈에 좋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신장에게 시금치는 강력한 칼륨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00g에 약 558mg의 칼륨이 들어있어 바나나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옥살산입니다. 옥살산이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결정이 만들어져 신장 조직을 찌르게 됩니다. 저는 서울 북촌의 오래된 한옥에 사는 70세 최지원 씨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생시금치 주스를 마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왔을 때 그녀의 신장에는 옥살산 결석으로 생긴 흉터가 가득했고 사구체 여과율은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장수 음료를 마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잘게 부서진 유리를 마신 셈이었군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피부에 좋다고 토마토 주스를 마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는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그 붉은색은 위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갈아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거의 사라지고 칼륨만 농축되어 혈액으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토마토 3-4개로 만든 한 잔의 주스는 혈액 속 칼륨 수치를 급격히 올려 이미 지친 신장 여과 장치에 큰 압력을 줍니다. 특히 더 붉게 익은 토마토일수록 칼륨 함량이 높아 약한 신장에게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가 쉽다고 생각해 밥 대신 먹는 감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에 사는 65세 이강인 씨는 단백질을 줄이기 위해 매일 감자 으깬 것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감자에는 약 421mg의 칼륨과 적지 않은 인이 들어 있습니다. 감자를 으깨면 칼륨과 인이 더 빠르게 흡수되어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가 다리가 심하게 붓고 숨이 가빠진 상태로 병원에 왔을 때 신장은 이미 인의 과도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크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매일 먹는 근대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채소는 100g당 약 549mg의 칼륨을 함유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근대를 국으로 끓이면 칼륨과 옥살산이 국물에 녹아 들어갑니다. 뜨거운 국 한 그릇을 마시는 순간 칼륨과 옥살산이 함께 몸으로 들어와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합은 약해진 신장 기능을 더욱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저는 신장을 보호하고 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여전히 건강한 식사를 하면서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식탁 앞에서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끼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숨어있는 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장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는 조용한 천사 같은 음식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안전한 채소가 아니라 염증을 완화하고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을 돕는 자연의 약과 같은 식품입니다. 첫 번째 구원식품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우리는 양배추를 신장 환자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채소라고 말하곤 합니다.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대에 칼륨이 약 549mg 들어있다면 양배추는 약 170mg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편안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양배추에 들어있는 인돌 3카비놀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작은 특공대처럼 작용해 사구체의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가 더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음은 제가 아침 식사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좋은 식재료인 콜리플라워입니다. 칼륨 함량이 약 150mg으로 낮기 때문에 감자를 대신할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살짝 삶아 부드럽게 으깨면 감자와 비슷한 고소한 식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신장에는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콜리플라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강력한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하며 신장이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 시장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식재료를 원한다면 숙주나물도 좋은 선택입니다. 숙주는 제가 소개한 채소들 가운데 칼륨이 가장 낮은 편으로 약 149mg 정도입니다. 숙주는 마치 맑은 샘물처럼 몸의 수분을 부드럽게 공급해주고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노폐물이 배출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풍부한 엽산은 신장의 미세한 혈관을 보호하고 나이가 들면서 생긴 작은 손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의외일 수 있는 식품이 바로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위해서는 오렌지나 귤을 떠올리지만 이런 과일은 칼륨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함량은 오렌지보다 더 높지만 칼륨은 훨씬 낮은 편입니다. 또한 라이코펜 같은 항산화 성분이 신장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슈퍼식품으로 냉장고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식사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찾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우리가 부엌에서 어떻게 조리하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에 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조리 방법이나 적절하지 않은 섭취 습관은 이 채소들이 가진 소중한 이점을 쉽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조리 방법을 모르면 이미 약해진 신장의 여과 장치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칼륨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열쇠는 바로 칼륨이 물에 잘 녹는 성질을 이해하고 음식 속에서 일부를 미리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가장 먼저 강조하는 원칙은 절대 채소를 생으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 처리를 하지 않은 채소에는 칼륨과 옥살산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 몸에 흡수되는 순간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칼륨 줄이기 과정을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철저한 손질이 필요합니다. 감자와 같은 뿌리 채소는 껍질을 벗기고 가능한 한 얇게 썰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적이 넓어져 칼륨이 물로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에 담그는 과정입니다. 얇게 썬 채소를 차가운 물에 최소 2시간 정도 담가두면 채소 안에 있던 칼륨의 일부가 물로 빠져나옵니다. 이 단계만으로도 칼륨 함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치거나 삶는 과정입니다. 물을 충분히 끓인 뒤 채소를 넣어 최소 몇 분 동안 데쳐 주어야 합니다. 이런 조리 방법은 칼륨과 옥살산의 일부를 물로 빼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삶은 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 삶은 물을 국물에 사용하면 맛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칼륨이 물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그대로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를 건져낸 뒤에는 깨끗한 물로 2~3번 가볍게 헹궈 남아있는 성분을 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음식을 너무 짜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나트륨과 칼륨 농도가 동시에 높아지면 신장은 두 방향에서 압박을 받게 되어 여과 기능이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리 방법을 익히는 것은 마치 신장의 여과망을 매일 새롭게 정리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식재료를 고르고 올바르게 조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장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언제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지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로한 신장도 회복을 위해 일정한 휴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보셨듯이 우리가 올바른 채소를 선택하고 칼륨이라는 숨은 적을 줄이기 위해 충분히 손질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고 언제 먹느냐입니다. 60년 이상 묵묵히 일해온 신장은 단순히 깨끗한 음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부하를 피할 수 있는 안정된 생체 리듬도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채소를 먹는 황금 시간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침 식사 후 약 1시간 정도입니다. 이 시간에는 혈당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위산 분비도 적절해 영양소를 흡수하기 좋으며 신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생채소를 먹거나 채소 주스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채소 속 칼륨과 산 성분이 혈액으로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아직 충분히 깨어나지 않은 신장 여과 장치에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은 채소 섭취에 시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7시 이후에는 채소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밤은 신장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늦은 시간에 채소를 많이 먹으면 신장은 밤새 칼륨과 수분을 배출하기 위해 계속 일해야 하고 그 결과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면 얼굴이나 발목이 붓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약을 복용하는 시간과 채소를 먹는 시간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 연령대의 많은 분들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는 시간과 약을 복용하는 시간 사이에는 최소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속 일부 성분이 약물의 혈중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약효가 변하거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맛을 위해 채소에 소금이나 짠 양념을 많이 사용하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이 동시에 높아지면 신장은 두 방향에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채소를 우유나 두유와 함께 갈아 마시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속 옥살산과 우유의 칼슘이 결합하면 몸 안에서 결석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은 규칙들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신장을 현명하게 아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 몸은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때로는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간과 조리 방법의 원칙을 모두 지킨다고 해도 자신의 몸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장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신장은 손상이 약 80% 가까이 진행될 때까지도 뚜렷한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위험의 모스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의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았을 때 얼굴이 평소보다 부어 보이거나 신발을 신을 때 발목이 눈에 띄게 붓는다면 신장이 수분과 염분을 처리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거품이 오래 사라지지 않거나 색이 탁해 보인다면 단백질이나 노폐물이 여과장치를 통과해 새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감각적인 신호도 주의해야 합니다. 채소가 많은 식사를 한 뒤 손끝이나 발끝이 저리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신장이 이미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65세 강민호 씨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는 평소 좋아하던 바닷가 산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심하게 부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사구체 여과율 GFR이 이미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식사 후 나타났던 손저림 같은 작은 신호를 오랫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정기 검진을 통해 자신의 GFR 상태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의 성적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속 시금치 대신 신장에 더 부담이 적은 채소를 선택하는 것 같은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작은 행동으로 이런 정보를 널리 알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장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공유해 보십시오. 그리고 냉장고 속에서 어떤 채소가 가장 걱정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안전한 대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일상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